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에서 조금 화제가 됐었던 글이 있고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논쟁 주제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남자가 모르는 여자가 쓰러진 경우에 여자를 CPR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 블라인드 커뮤니티에서 한 한의사분이 글을 올렸어요. 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뇌전증 발작 가능성 등을 제외하고 CPR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남자들은 모두 CPR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들 입장에서는 CPR을 모르는 여자에 대해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댓글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의 남자분들 입장도 이와 비슷하더라고요. 이유는 아주 명백해요. 선의로한 행동이 나에게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상황이 CPR 중에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의 상황이나 성추행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 등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제 이런 거를 좀 고민하면서 CPR을 피해갈 수가 있냐, 쓰러지고 위급한 상황이 온다면 구해주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인류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나 고소 가능성이나 이런 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법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고소가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해요. 범죄가 될 가능성, 범죄가 유죄가 될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고소를 접수할 수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인지를 반문을 합니다. 항상 범죄 성립 가능성만 놓고 보면은 향후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매우 낮아요. 문제는 이제 고소 가능성만 놓고 보면 당연히 고소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말이죠. 이제 법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범죄가 인정이 되느냐,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케이스는 무혐의가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왜 이런 게 가능하냐. 우선은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면책이라는 건 책임을 면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읽어보면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CPR을 하는 행위가 선의의 응급의료로 보이죠, 솔직히. 자, 그러면은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요. 사상은 이제 죽거나 다치는 경우죠.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일반 경과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분명히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해서 면책 조항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약간 문제가 있긴 해요. 어떤 거냐면,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책임하고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성범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문제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돼서 갈비뼈 골절, 보통 CPR을 하면 갈비뼈가 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입니다. 감면의 뜻은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거니까 면제를 해줄 수도 있지만 감경을 할 수도 있어요. 감경만 해주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망하거나 성추행도로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위법성 조각이라고 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일반인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단어는 정당방위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정당행위라고 해서 법령상, 사회상규상 정당해 보이는 행위면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 확률을 제외한다면 보통의 경우는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로 좀 돌아오자면은, 남성분들이 CPR을 만약에 모르는 여성에 대해서 할 경우에 약간 위험성이 남아있는 거가 있기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한 외국 대학의 논문을 보니까 이 논문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이제 공개된 장소, 퍼블릭한 장소에서는 제3자로부터 CPR을 받기는 남자가 더 쉽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어렵다는 내용의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에서 아주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단정지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외국 남성의 경우에도 공공장소에서 여자가 쓰러졌을 경우에는 CPR을 좀 덜 한다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나 원인이 있겠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CPR에 대해서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할 때는 좀 조심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는 고소를 당했을 때의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라는 심리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논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링크로 이제 고정 댓글하고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판례가 있어요. 일반인이 CPR한 케이스는 아니고 수원지방법원 2013 고단
6773 이제 준강제추행 사안이에요. 피고인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는데 자 어떤 거냐면 피고인은 화성소방서 남양 119 안전센터 송산지역대 소방공무원이에요. 당연히 이제 업무차 출동을 했겠죠. 2013년 9월 9일에 119 신고를 받고요.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수면제 효과로 몸을 가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양쪽 유두 부위를 수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렇게 해서 추행하였다라고 검찰도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기소를 한 거고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당행위 주장을 했어요. 이 정당행위라고 해서 법령상 해야 되는 행동이었고 구하는 행동이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니까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두 부위를 수해 만진 거는 사실이지만 흉골 문지르기를 하였는데 반응이 없어서 강한 통증 자극 반응 검사를 했다. 그래서 유두 자극 방식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요. 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판결은 어떻게 나왔냐면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본 거예요.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의 의식 상태나 그리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편견 가능성이라고 표현해요. 편견 가능성. 피해자가 오해를 했다는 거죠. 피고인이 이제 자기를 구해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이걸 추행이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고 오인을 했을 가능성, 음부도 만졌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피해자 진술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이래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있어요. 사실 다수의 사례,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이렇게 고소당하는 사례도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더라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CPR에 골든타임이 있다는 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죠. 계속 산소가 뇌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 손상 가능성도 생기고 향후에 이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데 면책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와 관련한 법령을 조금 더 강하게 면책해주는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의로 행동한 사람들이 괜한 법적 리스크를 안 지도록 해야지 타인을 이제 구조하고 타인을 보호하려는 의무나 어떤 생각이 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소를 당하면 무죄가 나오는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 조사나 피의자 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과정이 생기죠.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변호사 선임비 등도 이제 지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리스크가 높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요. 선의로 행동한 사람들이 조금 처벌 가능성을 확실히 낮출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라면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빠르게 신고를 할 것 같아요. 같은 성별끼리는 아무래도 성범죄 고소 가능성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여성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CPR을 하게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급하게 CPR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주변에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CPR하는 장면을 촬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 영상을 받아 놓는 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슬프긴 해요. 이 사람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를 할 때도 내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실 고려하고 고소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근데 사례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좀 위험한 것은 분명해요. 속담으로 치자면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자주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간혹 도와줬다가 이렇게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식, 선의 이런 게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타인이 뭔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제 머뭇거리는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선의를 마치 권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현대사회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각박해져가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도움을 주면은 당연하게 여기고 피해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사람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